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계속 추워지는 가운데 있는데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좋은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란과 파키스탄 간의 미사일이 계속 날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자 전쟁, 그리고 후티 반군의 공격들, 헤즈볼라의 어떤 위협들,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바루치스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분리독립 운동한다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배경이 있기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좀 개론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발루치스탄에서도 좀 일이 많고요. 특히 이 지역은요, 이란에도 있고 파키스탄에도 있습니다. 뭐 일단은 행정구역은 없지만 일단 아프간 남부도 좀 걸쳐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무튼 쿠르드족이 있는 쿠르디스탄과 같은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리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예 발로치스탄이라는 그런 주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남동부에 시스탄이네요. 시스탄 발루치스탄이라는 발루체스탄 약간 발음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같은 민족적 그리고 그런 어떤 전통적 어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보면은 이렇게 남부 지방, 남부 쪽 이쪽 제가 동그라미 친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발루치스탄의 어떤 개념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충 이제 이런 지역을 커버한다 보면 되겠고요. 네, 이쪽에 이제 유목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발로치족이 유명한데 사실 뭐 파슈툰족이라든지 뭐 다른 족들 이런 족들이 있는데 대부분 유목민족이라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리적으로도 좀 눈여겨볼 만하거든요. 네,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트로 할게요. 일단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발루치스탄 이건 이제 네, 뭐 편의상 파키스탄 걸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약간의 포괄적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굴곡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굴곡진 이유는 뭐냐면요. 잠시 오른쪽으로 가서 지금 여기가 인도고요. 마우스 보이시죠? 네, 지금 표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조산지대가 있습니다. 조산운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도판이랑 그 위에 유라시아판 이쪽이 이제 충돌을 해가지고 서로 대륙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고요. 예, 왼쪽에는 또 다른 지대가 형성되는데 고원이 좀 쓸려가는 북쪽 방향으로 쓸려가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존의 이란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란 발루치스탄이 섞여 있는데 이쪽이 이제 고원으로 형성되었는데 여기도 조산지대예요. 그래서 고온이 형성됐는데 네, 밑에 인도판이랑 부딪히면서 북쪽으로 인도판 부분도 그렇고 발루치스탄 이란 쪽도 그렇고 북쪽으로 쓸려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쓸려가는 듯한 그런 지질학적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이 오른쪽은 인도판 쪽이고요. 왼쪽은 뭐 유라시아 쪽의 판, 경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말은 그렇긴 한데 여기 뭐 sedimentary rocks 이런 말이 많은데요. 이거는 대부분 퇴적암이에요. 그러니까 뭐 날씨나 뭐 강의 유입 등 이유를 아니면 바다의 어떤 그 파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흙이 쌓여가지고 돌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volcanic rocks 일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산암 지대가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했고요. 아무튼 뭐 지질학적으로 설명드렸고요. 그 해발 고도로 봤을 때는 일단 이 이렇게 쓸려가는 이 선 경계로 오른쪽은 완전 저지대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인더스 문명도 발달하고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인더스 강도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왼쪽은 고원지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 쓸려가는 선부터 해서 이렇게 왼쪽 부분들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좀 고립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지만 또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있죠. 여긴 또 다시 또 약간의 평지, 그러니까
그 해발고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방이 유목민족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그 부분으로 알고 있고, 현재 발루치스탄의 그 구성원이 되는 발루치족이라든지 파슈툰족이라든지 이따가 소개하게 될 또 다른 족들, 종족들의 기원이 된다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루치스탄의 그 범위가요, 이렇게 된다고 했죠, 대충. 아,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색깔을 좀 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이 더 잘 보일까요? 네, 이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던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략 발루치스탄의 범위거든요. 노란색이. 네, 여기가 유목민족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지대입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배경을 파악하면 되겠고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여러 나라에 걸쳐 있죠. 이란은 특히 나중에 또 그 말씀드리면 알겠지만요. 식민 지배를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위임 통치를 잠시 러시아나 영국에게 받은 적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쪽으로 영향권이 넓었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한때 영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때 또 압력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많은 제국이 오갔다는 것도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발루치스탄 지역은요, 일단 이란에도 있고, 그 파키스탄에도 있고, 그 아프가니스탄에도 있다고 했죠. 인구로 봤을 때는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약 270만 명, 그리고 파키스탄에는 약 1,500만 명이 있다고 보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좀 대략 근사치로 봤을 때, 셋 다 근사치긴 한데, 아무튼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60만 명으로 봐서요. 도합으로 약 1,8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죠. 예, 유목민족이라 봤을 때도 좀 그렇고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참 많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한 줄 한 줄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하라파 문명은요, 이 인더스 문명에서 나오는 그런 유명한 문화권 중에 하나입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문화권역 중에 하나였다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국이랑 왕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로스라든지 셀레우코스라든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제국이 분할해가지고 셀루코스가 왕조가 만들어지는데 다 이제 발루치스탄 지역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마오리아 왕조는 이 고대 인도에 유명했던 왕조거든요. 이 고등학교 세계사에도 나오는, 물론 알렉산드로스랑 하라파, 셀루코스도 다 나오긴 하는데 마오리아 왕조도 이 인도 역사에서 많이 다뤄지거든요. 네, 그리고 파르티아 왕조는 네, 인도를 거점으로 두진 않고 이 동서양 교차로가 될 수 있는, 아무튼 뭐 페르시아 지역, 뭐 중동 지역 이렇게 좀 커버했던 왕조였는데 이렇게 또 영향권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사사왕조 페르시아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 이제 굵직굵직한 왕조들이거든요. 이렇게 왕조 역사가 이어지면서 바루치스탄은 어떤 유목민 국가라 보니까 또 통합이 잘 또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으로 강대국, 그 굵직굵직한 나라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기원후 7에서 10세기에는요, 이슬람 팽창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루치스탄 지역까지 오게 되었는 역사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막 가즈니 왕조, 뭐 아랍 민족이 아니거든요. 가즈니 왕조, 몽골 제국 뭐 다들 아시죠? 이렇게 지배를 또 받았었고, 그리고 인도의 중세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 군소적인 몇 개의 그 델리 술탄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배를 받았었고, 또 이제 몽골의 후예라고 자칭했던 티무르 제국까지 영향력을 좀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좀 지역적인 성격이 있는 아르군 왕, 물론 이것도 티르크계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 네, 창구에서 지배를 받았다 보시면 되겠고,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는 페르시아계예요. 이란 역사에 다루어지는 왕조인데 아무튼 잠시 좀 지배를 바루치스탄 지역을 지배한 적이 있다. 그리고 또 몽골의 후예라고 또 자칭했던 무굴 제국, 인도의 역사에서 약간의 그 근대사로 많이 다뤄지긴 하죠. 예, 근대 좀 전이라고, 근세 좀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때에 그 잘 나갔던 그 황제 중에 아크바르가 있거든요. 아우랑제브라든지 아크바르 이런 두 인물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아크바르 대제가 여기를 또 영향력을 발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훑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내로라 했던 아주 큰 국가들, 이런 나라들의 지배를 계속 받아왔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빨간색이 좀 등장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무굴 제국이라든지 뭐 티무르 제국이라든지 좀 약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주변 나라가 약간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 이러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칼라트 칸국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루치스탄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고 하죠. 역사적 정체성을 만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루치스탄을 통합했던 국가라고 말을 하죠. 원래는 유목민족이어가지고 하나로 뭉치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그런 환경이었죠. 여러분 몽골 제국도 이렇게 유목민족이어서 그런지 참 통합이 어려웠다가 징기스칸 때가 되면은 확실히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의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때에 특히 이 브라후이족이라고 해가지고 이 발루치스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민족이에요. 첫째는 뭐 발루치족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아프간에도 많이 있는 파슈툰족인데 세 번째 브라후이족. 뭐 제가 봤을 때는 발루치족이랑 또 관계가 또 엄청나게 나쁘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알력은 있겠지만 하나의 발루치스탄의 독립적인 민족성 형성에는 같은 맥락을 두고 있는 민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발루치스탄으로 이 민족도 유목민족이에요. 네, 기억해 두실 법하고요. 물론 이 민족 같은 경우는 언어로 봤을 때 발루치족하고는 좀 달라요. 발루치족 같은 경우는 아프간에 있는 뭐 파슈툰족이 유명하잖아요. 그쪽이랑 같은 어원인데 브라우이족 같은 경우는 좀 더 남인도의 성격이 강한 인도에 좀 성격이 있는 그런 어족이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저도 많이 잘 모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장해서 볼 때 발루치스탄의 민족주의 형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칼라트 칸국 같은 경우는 또 네로라 하는 왕이 좀 두세 명 있는데 두 명만 언급하면요. 일단 미르 압둘라가 있습니다. 미르 압둘라 같은 경우는 발루치스탄도 물론 지배를 하거니와 아프간 남부, 네, 발루치스탄 및 파키스탄으로까지 봤을 때 그 북쪽에 아프가니스탄이 있죠. 거기에 남부 지역 칸다하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드는 발루치스탄 동쪽에 있거든요. 이게 파키스탄 동부에 있습니다. 동남부에 있는데 이 지역이랑 또 옆에 약간 그래도 영향력 있다 할 수 있는 이란의 지역, 페르시아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정복자입니다. 또 팽창 시기의 왕이라 볼 수 있고요. 나시르 칸 같은 경우는 그런 치세 위에서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억해야 될 게요. 전성기라고 하고요. 또 중앙관료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말만 그렇지 쉬운 제도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발루치스탄에 있는 발루치족이라든지 브라호이족은요. 노마드예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성의 개별적 특성이 강하고 하나로 뭉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가를 이렇게 중앙 관리주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민족을 다 통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자기 행정적인 성격이 신화로 만들려면요. 절대적인 국왕의 그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통합화폐를 발행했습니다. 독립적인 화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그 권력의 통합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나름대로 또 통합적으로 좀 성격도 뭐 물론이거니와 군사력이라든지 좀 통합이 강했던 두라니 왕조가 있습니다. 아프간에 있었던 아프간 지역의 어떤 왕조가 볼 수 있거든요. 근대의 아프가니스탄을 형성시켰다고 판단되는데 나중에 영국에게 지배를 받기 전까지 또 전성기였다고 하죠. 잘 나갔던 왕조인데 이 왕조의 원래는 이게 좀 상대적으로 용토가 작고 좀 지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런 왕조의 그 발루치스탄의 칼라드 칸국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위성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을 받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들었다고 하죠. 그만큼 힘이 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좀 전성기로 가다가 그 19세기 후반 때 이란에는 카자르 왕조가 들어섭니다. 사파비 왕조 다음 왕조긴 하죠. 그리고 영국이 드디어 이제 뭐 지배권을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제국이랑 이렇게 좀 갈등하게 되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맥락인데 이런 맥락에서 이 발루치스탄에서 영향권을 발생하거든요. 발생하는데 그때 발루치스탄이 여긴 여러 지역이라고 했지만은 크게 두 개로 분할됩니다. 북부는 영국 쪽, 남부는 토착민 관할이라고 하지만은 이란의 영향권으로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에 현재 이란 영토에도 제가 발루치스탄 지역이 있다고 했죠. 이때에 이란 카자르 왕조가 이 지역을 그 발루치스탄 일부를 차지하면서 현재도 이란의 발루치스탄, 그 시스탄 발루치스탄 주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때 이미 이란 쪽 발루치스탄이 분할이 됩니다. 그다음, 네, 그다음에 이 첫째 문장은요, 이제 그 결국에는 그 영국령 인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인도가 이제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 그 같이 발루치스탄도 그 영령 인도로 들어가게 되면서 같이 지배를 받는데 그 시기 때 이렇게 독립을 위한 그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로 치면은 항일운동 단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민족운동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그 1947년에 인도랑 파키스탄이 독립을 하거든요. 그때에 독립을 할 때 이 바루치스탄 사람들도 우리도 독립을 하나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하지만 파키스탄 쪽에서 조금의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샤이 지르가 퀘타 지방자치단체 비공식 구성원이 그 당시로 영국이나 파키스탄이 보기에는 예, 발루치스탄을 대표하는 그런 국민 단체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단체는 우린 파키스탄에 합류하고 싶다라고 밝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도 역시 이 파키스탄의 이 말을 수용했다고 하죠. 결국에는 뭐 중간에 갈등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엎치락뒤치락이 많았다고 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파키스탄의 그 의견대로 영국이 수용을 해가지고 결국 발루치스탄이 파키스탄 영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이제 그 반발이 많겠죠. 그 발루치스탄 무슬림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나 봐요. 거기 회장이 샤이지르가 여기 위에 나오죠. 이들은 절대 이 발루치스탄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결국 일반적인 국민들은 이 파키스탄에 그 복속되는 걸 지지하지 않는데 이런 비공식적인 그 자치단체의 그 일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복속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1947년 파키스탄이 독립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렇게 발루치스탄이 복속되는 걸로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는 걸로 됐죠. 사실 인도도 이 지역을 좀 넘받긴 했거든요. 독립을 하면서 발루치스탄을 인도가 먹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또 영국이 수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가고요. 자, 아무튼 이제 발루치스탄이 이렇게 파키스탄이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저항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데 그 와중에 뭐 60년대, 70년대에는 아프간 공화국 지금과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체가 다릅니다. 현재는 탈레반이 지배를 하고 있죠. 이때 당시에는 명칭이 리퍼블릭 오브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이제 소련의 침공을 받기 직전의 공화국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때에 그 자금 받고 무기 지원도 받았다고 하고 인도 역시 여기에 대한 뭐 분리 독립 운동에 지원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뭐 발루치스탄 쪽에서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역사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발루치스탄 역사에서 정말 큰 사건을 두 개로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일단은 1758년이 아까 말씀드린 칼라타 칸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최초로 이 발루치스탄의 통합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정체성을 가진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전성기입니다. 1758년. 그때에 그 제가 나시르칸 1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성기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flourished 아주 번영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1947년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이 그 인도랑 파키스탄의 독립을 허용하면서 발루치스탄도 같이 허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파키스탄의 어떤 주장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치적 전술 뭐 이제 발루치스탄 대표들도 그
이 파키스탄이 복속을 원한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걸 또 영국이 수용해가지고 결국 파키스탄이 발루치스탄을 복속시키게 되죠. 네, 그런 맥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기를 뭐 딱 9개월만 독립을 했다가 결국 또 곧 파키스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발루치스탄 역사를 어떻게 보면 참 이슈가 된 역사로 봤을 때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플래카드가 있는 거죠. 발루치스탄은 이란과 뭐 파키스탄 어느 영토도 아니다. 뭐 이제 발루치스탄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입장들인 거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에도 속해 있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역시 아프가니스탄에도 속해 있는 거죠. 이란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었고 뭐 인도, 파키스탄도 영향을 미쳤었고 아프간 역시 영향을 미쳤던 거죠. 참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많았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영국 역시 그랬던 역사가 있다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약간의 헷갈리게 어렵게 설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발루치스탄 이해하려면요. 왜 지금 이란이 파키스탄 영토에 있는 발루치스탄 세력에게 미사일을 쐈고 왜 파키스탄은 또 이란에 있는 발루치스탄 세력들에게 미사일을 쐈나요? 이런 얘기를 이해하려면요. 이런 역사 그리고 지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개론적인 설명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또 보충해야 될 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만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개괄적인 설명을 완료한 것 같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 이슈가 될 것들이 있으면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미스TV였습니다. 아디오스.